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원 녹지 공간의 조성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센트럴 파크가 나와 있네요. 센트럴 파크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딱 각지게 만들어서 이 공간이 전부 다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The More and Literary Work라고 되어 있는데 Literary 아마 문학과 뭐의 거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쌤이 영어 약해서 대략적인 느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거리다. 긴 거리고 나무가 위로 쫙 자라서 나무가 위로 막 자라있죠. 나무가 이렇게 위로 자라서 위를 덮어주는 이런 터널형 경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센트럴 파크의 그레이트 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잔디밭이라는 뜻이에요. 잔디밭. 런모라고 되어 있는데 런모는 나중에 잔디 깎는 기계를 런모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레이트 런은 이게 이제 엄청난 대광장, 대잔디밭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나타나 있고 시민들이 충분히 쉬면서 즐길 만한 휴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조경가로서 우리 조경의 아버지로서 이 공원을 설계를 했고 건축가가 이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설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두 분께서 이제 함께 했겠죠. 함께 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런 대공원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이 관광객이란 말은 그 지역 주민 말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럼 실제 이용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훨씬 많겠죠. 사방이 초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공원은 그대로 남아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가 CG에서 센트럴 파크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G의 땅값이 비싼 건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데도 선생님이 매일 출근을 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심지어 마스크 안 끼고 애견을 끌고 똥을 그대로 싸지르고 가시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좀 나가라고 하니까 운동장에서 왜 그리 막 차지하고 있는지 한 15분 동안 말싸움 해가지고 겨우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고개 돌리자마자 다시 오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센트럴 파크다. 엄청난 대공원의 역할을 해주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팔레이 파크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팔레이 파크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좀 더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팔레이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부 자세하게 보면 그림이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물이 쏟아집니다. 인공적으로 벽을 따라서 물이 쏟아지는 이거를 벽천이라고 합니다. 벽천이 있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벽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 덩굴식물로 아마 아이비인 것 같은데 이 덩굴식물로 벽면 녹화를 했어요. 시원하겠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나무가 자라서 위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밑으로 제공되는 녹색에 의한 그늘을 녹음이라고 부르죠. 녹음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휴양을 하고 있죠. 그 화분들이 이제 좀 색감을 돋보여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팔레이 파크는 센트럴 파크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도 너무 작죠. 사람 한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쫙 펴졌다고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2m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m, 2m, 2m,
2m, 8m에서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폭이. 깊이도 뭐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이파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정원, 아주 작은 소정원으로 이제 예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원은 이제 정원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공공의 정원이 되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소공원의 대표적인 예시로 팔레이파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평면도인데 자, 여기 이제 벽면 녹화가 다 이루어졌고 벽천이 있고 식재가 이렇게 되어서 밑에 녹색 그늘, 녹음을 제공해주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상상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상 어린이 공원이란 것은 여기 어린이 공원에서 놀 발음 왜 어렵노? 어린이들을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서 네가 놀고 싶은, 네가 즐기고 싶은 그 공원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로 만든 공원이 상상 어린이 공원이 되는 것이죠. 뭐 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어린이 공원이라는 게 있고 거기 이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상 어린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획상의 단계인데 실제로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진 않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게 어린이 공원이다. 상상 어린이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인 공원 인근의 어린이와 주민들의 참여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린이 공원이지만 그냥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독특한 무언가가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공원이 상상 어린이 공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줍시다. 그 다음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네요. 인터넷에 브릴리언트 파크, 라빌리트 공원, 선유도 공원, 서서울 호수공원이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도권에 살아본 적이 아마 한 달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이제 의정부에서 지내긴 했지만 하여튼 뭐 이거 거의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찍자마자 너무 선정적이네요. 마약, 매춘이 엄청나게 이 공원에 많았었는데 이게 갈아엎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서공원보다는 조금 큰 공원인 것 같죠. 그리고 센트럴파크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근린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원이 많이 개선되어서 사람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다. 브라이언트 파크가 뉴욕에 있는 공원이고 사람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니까 작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자, 다음. 자, 라빌레트 공원은 선생님이 검색해 보니까 파리에 있는 공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해체주의 유명한 공원이라 하는데 선생님 해체주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자, 일단 그림으로 봤을 때 방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림은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큰 모양이에요. 축척이 안 나와서 일단 모르겠는데 자 공원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자 앞에 나왔던 브라이언트 파크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오 신기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냥 공원이 아니고 약간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명소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항공 사진인 것 같네요. 위에서 본 것 같은데, 위성 사진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공원 크기가 실제로 상당히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원이 다 이 안에 들어가죠. 엄청나게 공원이 큽니다, 실제로.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선유도 공원이라고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선유도 공원이 아니고 선유도 근린공원이라고 하네요. 신선들의 유람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신선 뭔지 알죠? 중국의 도교에 돌을 깨우쳐서 뭐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 오면 하늘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서울이네요, 서울. 여기도 그림공원이다. 이런 그림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뭔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구글에서 다시 본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선유도라는 이 섬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일종의 약도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자이언티 노래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자, 자이언티 정치 안 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여튼. 자, 선유교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다리가 내려가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 다리는 그냥 관광용인가 봅니다. 그리고 양화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뻐정이 이렇게 있고, 뻐정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산책 코스도 있고, 상당히 큰 섬 전체를 일종의 공원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크고 그 지역에서 의미가 있는 무언가, 습지도 있죠. 습초지하고 방목지, 초식동물 방목지하는 거 봐서 여기는 실제로 키우는 것 같아요. 월드컵 분수대 조정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드컵 분수가 여기서 나오는 걸 봐서 물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도 있고 상당히 뭔가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그림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실제 그림인 것 같죠? 양화대교가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여기 뻐정인 것 같습니다. 뻐정이 내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이제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 있네요. 3개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조경시설로서.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다음, 이것도 뭐 비슷하게 이제 서울의 산과 공원이라는 그런 일종의 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서울의 서쪽에 있나 봅니다. 서서울 호수공원. 여기서 서울 사람 없나 어디? 전부 잘 모르는데 일단 있고, 호수가 중심이 되는 호수공원이다. 이런 개념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분수가 쭉 나오고, 대구 같으면 약간 수성목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수성목보다 좀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니, 수성목보다 작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지역인가 봅니다. 요거는 좀 괜찮네요. 호수공원 옆에서 나오는 물을 따로 빼가지고 수변공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잘 해놨네요. 수성목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데크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의자 역할도 하면서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요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께 이 수성못을 보여주고 싶어요. 대구 부심을 부려봅니다. 이렇게 오리배도 타고요. 연인들과 함께. 쌤은 타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수성못 안에 이렇게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요거는 남쪽이었나 북쪽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비포장 길이 있고 반대쪽은 포장되어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되게 예쁩니다. 요 데크로 이렇게 쫙 되어 있고요. 야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연애할 때 꼭 가봐야 되는 곳이죠. 자, 사이즈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서서울공원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수성못 둘레길이 2km다. 그럼 요게 도는데 2km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피도 상당히, 면적도 상당히 넓을 것 같죠. 그리고 분수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밤 8시 꼭 보도록 하세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심화학습으로 나왔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원, 녹지 공간의 유형별 분류와 특성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파트는 선생님이 다음 차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계약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2단원까지
진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기 바라며, 시험을 2번 칩니다. 이 과목은 시험을 2번 칩니다. 원래 그 온라인 계약에서 시험을 치는 것은 학교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이 아직까지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학과를 알아봐야 된다. 제대로 알아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우리 학교장님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들은 조경, 원예, 재배, 그리고 한 과목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4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